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비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집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닙니다. 감정가가 2억 2천 정도 됐는데 현재 최저가는 1억 4천 정도로 거의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첫 번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골에다가 집을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지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집들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빛도 잘 들고 뭐 그런 점은 좋아 보이지만 집들이 너무 붙어있다. 여기 시골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소가 쓰여 있죠. 여기 보시면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어렸을 때 하이면이라는 우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경남 고성 엄청나게 시골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고성에 가봤는데 대단한 곳이에요. 진짜 서울에서 좀 멀고 엄청나게 시골인데 시골의 넓은 땅이 넓은데 이 좁은 땅에다가 집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물론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내가 이거 다 지어서 내가 쓰겠다. 내가 알아서 쓸게. 그런 사람의 입장과 시골에 내가 집을 하나 사서 내가 시골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 후자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에 살다가 이제 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좀 여유로운 시골에서 한번 내가 재밌게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집을 찾는 건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도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 마을을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멋져요.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긴 집인데 여기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입니다. 마당도 멋지고 집도 멋지고요. 여기 보니까 글자로 까멜리에 이거 동백꽃 아니었나? 아무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좀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집들이 보이는데 요 옆으로는 좀 작은 집들이 보이죠? 바로 이 집이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에도 여기 자주색 처마가 있고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올렛. 느낌이 딱 옵니다. 아마도 이 집들은 모두 다 한 사람이 펜션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충분한 추측이 가능하죠. 이게 한 사람이 건축을 해서 펜션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건축을 해서 한 사람이 이 건물들을 다 임대를 해가지고 펜션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골의 마을을 구경을 해보면은 제가 많은 마을을 가봤거든요. 가보면은 최초에는 펜션으로 계획해서 개발을 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결국에는 건물들을 하나씩 처분해서 모두 처분하고 결국에는 최초에는 펜션이었지만 전원주택 단지가 된 마을도 제가 많이 봤고요. 반대로 최초에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전체를 다 구매해서 펜션으로 운영하는 곳도 봤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됐던 간에 제가 예전에 횡성에서 굉장히 멋진 전원주택 단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와 멋지다 하고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그 이웃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원래 펜션 단지였대요. 그런데 그 펜션이 망하고 사람들이 건물을 하나씩 사서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굉장히 멋진 전원주택 단지가 됐더라고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동네와 이 동네의 차이점은 그 동네는 그 집마다 땅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붙어있지 않나.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지도로 봤을 때 바로 이 단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주변에 땅이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밭이 많은데 여기다가 이 좁은 땅에다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다닥다닥 지어놨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무슨 논밭 사이에 있는 외딴 섬도 아니고 그쵸?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이 뭐 산이 멋진 것도 아니고 그냥 논밭이에요. 두 번째로 저는 진짜 왜 집을 여기다가 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최대 50만원까지 법이 정해준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 입금해줍니다. 카드 캐시백도 최대 21만원까지 가능하니까 비교해보시고요.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다른 업체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줍니다.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까지. 정당하게 받자고요. 아정당. 광고주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을 왜 여기다 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 현황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그 다 후순위입니다. 단지 여기 빨간색으로 후순위지만 인수가 되는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거를 인수한다고 해서 돈을 내거나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수하는 권리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구분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란 것은 그 토지 위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구분 지상권이란 것은 그 토지의 높이를 따라서 그 층을 구분해서 어떤 특정 층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지상권입니다. 구분 지상권자가 한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공 9m에서 32m까지 9m에서 32m의 그 구분 공간을 내가 지상권을 갖겠다라고 한전에서 설정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토지주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료를 약 2,600만원 일시불로 받았고요. 요거 존속기간이 언제냐면은 전기 공작물 송전 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이거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경매물건입니다. 바로 이게 경매물건인데 경매물건 바로 위로 여기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필 이 경매물건 바로 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고압선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압선로가 인간에게 유해하냐 무해하냐에 대한 논쟁이 참 첨예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논쟁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전공이 전기였습니다. 평생 전기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물론 지금은 연세가 높으시니까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자격증 이름은 모르겠는데 전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격증이 있다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자격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의학 전공자, 생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기가 어떤 생명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평생 전기라는 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실제로 저희 장인어른도 자기 동료 혹은 후배가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전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시골에 집을 막 보러 다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바로 옆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 겁니다. 전봇대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집 옆에 전봇대에 이런 게 달려있네요. 이거 괜찮을까요? 여쭤봤더니 우리 장인어른께서 야, 그 집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논리하고 그 주장의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시 주택가에는 이런 게 더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멀쩡히 잘 살고요. 그런데 전문가인 장인어른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을 보고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뭐라고 그럴까? 제가 만약에 이 집을 산다 그러면은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야, 절대 안 돼! 분명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 논쟁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고압 송전탑이 이 전원주택 단지 동서로 하나씩 있고요. 바로 그 위로 이렇게 전기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왜 여기다가 집을 졌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현재 위성 지도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주택 단지가 먼저냐, 이 송전탑이 먼저냐 확인해 보니까 이 송전탑이 먼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4년 위성 지도입니다. 2014년에 그냥 여기 논밭이었죠. 밭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당시에도 송전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갖다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졌는데 억울하게 송전탑이 나중에 들어온 게 아니고 송전탑이 있던 자리에 자기가 기어 들어가서 집을 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는 거의 100평, 건물은 35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낙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나는 이렇게 아담하고 옆집 붙어 있는 거 전혀 상관없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집 새 집이잖아. 철근 콘크리트인데. 전기? 전기 지나가는 거 인체에 전혀 상관없어. 나 그거 확신해. 그런 분들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